네, 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호수중 가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네, 이 영상을 호수중을 가는 친구들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호수중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왜냐면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죠? 1학년 때 아직 시험을 안 봤었는데, 지금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지금 1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올해부터는 1학년 때 시험을 보겠다라고 호수 중에서 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아마 영상을 보고 있겠죠. 물론 학부모님께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그동안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실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막막한 부분도 있죠.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뭐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저렇게 나올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더 심화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사실 달달달 떨려요. 예.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어디 가서 시험을 본다? 달달달 떨려요. 근데 그 마음 붙잡고 시험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학원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는 게 수업만 잘 간다고? 안 돼요, 여러분. 뭐 학교 수업만 잘 듣는다고? 안 돼요. 듣는 건 선생님이 자기한테 설명해 주는 거 듣는 거 오케이 좋아요. 집에 가서 스스로 들었던 거 머릿속에 넣어야 하고 자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공부지.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에 나오고 저거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진 않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저의 역할이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내신 분석입니다. 우리 호수중은 시험 기준이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문이 2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지문 1개, 그리고 1개 더. 그래서 총 4개, 4개죠. 4개의 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아출판사, 여러분 교과서는 동아출판입니다. 그죠? 동아출판사의 이름이 누구냐 하시면요. 그 동아출판사 여러분 책 보시면 쓰신 분들 있잖아요. 교재를 만드신 분들 중에서 맨 앞에 윤정미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네, 뭐 대단한 건, 물론 책 만드는 건 대단하죠. 제가 또 책을 만들어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이야, 아무튼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능률출판사의 김성곤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뭐 YBM 출판사의 박준현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교과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 중에서 이제 어떤 뭐 5과에 있는 본문, 능률출판사 김성곤 7과에 있는 본문, 이걸 이렇게 가져와. 그래서 이건 딱 본문만 가져와, 본문만. 외부 지문에는 본문만 가져와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문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휘 당연히 외워야 하죠. 그리고 본문 2개 같은 경우는 어휘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했다면 어렵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중학교 단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어요. 대화문이 들어가면 대화문 쉽습니다. 문법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중1 문법이다. 여러분 중1 제가 보니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There is, there are 이거 나와요. 뭐뭐가 있어요라는 표현이잖아요. There is 다음엔 단수명사 쓰고 there are 다음엔 복수명사 쓰는 거, 그거 나와요.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만요. 그 다음 독해,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해당하는 것들 공부를 하시면 되시는데, 자, 혹시
그 유튜브나 또는 언니 오빠가 있거나 아니면 누나 형이 있거나 중학생들 본문을 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학원의 코니 학원은 본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본문을 외우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의 실력으로만 문제 풀기가 어려워서 본문을 외워버린다는 어쩌면 보험을 드는 거야. 본문을 안 외워도 얘들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실력이야. 알겠죠? 여러분 수능은 너무 너무 나중 일이지만 수능 볼 때 뭐 본문 외워가서 뭐 시험 봅니까? 네. 이만한 지문 막 구구절절 외워가지고 시험 봅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 다 똑같습니다. 본문을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니죠. 자기 실력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어휘, 단어, 그리고 문법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독해력, 문장 읽는 거, 문장 분석하는 거 그동안 쭉 열심히 해왔으면 본문은 안 외워도 100점, 96, 97 다 나옵니다. 네, 우리 학원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실력대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본문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얘네들을 놓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렵게 나와요. 왜? 선생님도 알거든. 아, 학교 거는 열심히 했어. 그지? 근데 외부 지문 학교 지문이 아니거든. 학교 교과서가 아니거든. 그거 프린트로 줘요,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한 거? 나도 알아. 여기다가 함정 파야지. 어렵게 속임수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잘 밸런스를 맞춰서 적당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 객관식 문제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지금까지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요되는 친구들 또는 이제 내년에 중요되는 친구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서술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 호수중 알고 계시죠? 호수중이 지금 명문중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레벨을 굉장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꽤 많이 높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강남 3구, 대치, 청담, 압구정 이런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과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봤을 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강남 3구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객관식만 나온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언젠가 서술형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항상 객관식도 준비해야 되고 서술형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22문제, 기말 24문제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만 실수해도 또는 2개만 실수해도 80점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배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문제에 4점, 5점, 6점이야. 그럼 봐봐. 5점짜리 2개 틀렸어. 그럼 90이지. 근데 5점짜리랑 6점짜리를 틀렸어. 그럼 89야. 정말 실수했어. 문제 열심히 풀어, 공부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중간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골랐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4개가 나와야 되지.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실수했어. 2개 틀렸네? 5점짜리랑 6점짜리 하나씩 틀렸어. 그럼 89점이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89점. 슬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 22문제, 기말 24문제 정도로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 외의 단어 출제. 그 말은 즉, 이걸 안 켰네. 참.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켜놓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평소 단어 암기를 성실하게 해놨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개씩 또는 20개씩, 조금 늦었으면 20개씩, 뭐 평소 잘했으면 10개씩, 20개씩. 여러분, 자,
월요일에 200개 외워보세요. 50개 시험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200개 외워보세요. 50개 시험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이랑 수요일 학원 가는데 200개씩 200개씩 그래서 400개. 일주일에 400개. 화이팅! 될까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원에 가장 큰 학원, 가장 빡센 학원, 세종학원을 다녔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세종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월요일, 수요일 학원을 갔는데요. 월요일이 200개, 수요일이 200개 외웠어요. 여러분 나이예요. 제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루에 50개씩 시험을 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밤마다 울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나와 지금의 여러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게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워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냐고? 아니죠. 그거 할 바에야 그냥 월요일에 20개 시험, 수요일에 20개 시험. 적당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주고 성실하게 꾸준히 매번 통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오래 롱런 할 수 있다는 거죠. 롱런. 오랫동안 쫙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능까지 가야 되는 마라톤. 아,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 혼자 있거든요, 지금. 혼자 있는데도 이런. 저는 방송을 해야 돼요. 저는 방송 타고났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평소에 단어 암기를 성실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식 독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의 중학교가 그렇습니다만, 왜냐면은 중학교에 그런 뭐랄까, 평판, 뭐랄까, 그 클래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명문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능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수능식이라 하면 뭐 빈칸 추론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빈칸 추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어휘 찾기도 있고요. 문법 골라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순서 맞추는 것도 있고요. 또는 제목 찾기, 분위기 찾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문제를 또 만들어낸다는 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좀 접해보면 좀 좋겠죠. 그 다음 통합형 문법 문제. 이거는 만약에 시험이 5과 6과가 나온다고 봅시다. 학교 교과서에서 5과 6과 그리고 외부 지문 하나 또 하나 이거를 합쳐 각각에 나오는 문법 있지 합친다. 그럼 예를 들면 5과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야. 그럼 6과에서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야. 근데 다른 외부 지문에 뭐 동명사가 나왔어. 이거를 너네가 보통 학원에서는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챕터 1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 문제 엄청 풀죠. 챕터 2 투부정사 문제 엄청 풀죠. 그거를 통합시켜. 그래서 한 문제 안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같이 나와. 머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경기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보라고, 손흥민 보라고. 손흥민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훈련해. 매일매일 몇 시간씩 훈련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경기 뛸 때 경기 나가서 쉽게 물론 쉽긴 하지만 착착착착 패스해가지고 골 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착착착 해놔야지 시험 가가지고 착착착 즐거운 시험 시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물론 장안하면 안 되지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통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문제를 공부를 해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좀 잘 못 그렸어요, 그죠? 요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를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를 준비하면 시험 가면 몇 %의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아요? 80%의 능력이 나옵니다. 왜 그러게요? 떨리고 긴장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긴장했어. 긴장했어. 옳은 것을 고르고 있어. 그럼 정답이 4개. 거기서 알아야지. 뭐 잘못됐다. 알아야지. 아무튼 120%를 준비했어? 그럼 100% 나와. 150%를 준비해야 120%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하면 야 100점 나오겠다. 야 나 이거 이번에 어떡하지? 아닙니다.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는 해놔야 실수해, 긴장해, 조금 떨려. 이 정도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좀 더 오버해서 공부를 합시다. 아는 것도 또 한 번 보고, 아는 것도 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은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시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영풀이입니다. 영영풀이. 어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 부분에 있어서 영영풀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야. 봐봐, 이것도 어려운 게 뭔 줄 알아?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하나씩 다 파악하고 이걸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정확하게 알아놔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영영사전 공부를 미리미리 잘 해놔야 문제를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겠죠. 이것도 어쩌면 자기의 기본 어휘 실력이 조금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영영사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자기 실력에 맞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얘 5개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내야 된다.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문장을 읽으면 단어가 뜻이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대화문입니다. 대화문 문제는 보통 쉬운 편으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대화문 자체가 여러분이 혹시 초등학생 때 스피킹이나 리스닝에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거나 일단 그냥 공부를 했다면 아마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화문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랑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서 스피킹 공부를 했다거나 리스닝 공부를 좀 했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좀 쉬울 텐데요. 뭐 그걸 안 했더라도 지금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대화문 같은 경우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번 쭉쭉쭉쭉 보시고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단어를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문제 또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일치불일치입니다. 일치불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호수정도 그렇고요. 근처에 있는 중학교들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이 문제들 중에서 킬러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킬러게? 영어로 써 있는 거. 한국말로 써 있는 건 쉬워, 얘들아. 영어로 써 있는 게 어려워. 왜? 단어력이 바탕이 없으면 해석이 어려워요. 얘는 대화문이라서 좀 쉬운 겁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제일 어렵게 나오죠. 인근 중학교뿐만 아니라 호수중도 어법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진 않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문장 잘 읽으시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 나오는 문법적인 것들을 개념을 잘 숙지해 놓고 훈련을 많이 하셔야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의 목적어구나, 아니면 이건 동명사의 목적어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 또 나왔네요. 이야, 이게 한국말로 나오는데 쉬워요. 그래도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정확하게 몰라주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불일치 또 나왔습니다. 영어로 나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이걸 바탕으로 심지어 일치하는 것은을 고르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 아니라 단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단어를 규칙적으로 잘 외우시고 시험도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일치불일치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내용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5과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건지, 6과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뭐 주제는 무엇인지, 소재는 무엇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줘야죠. 그게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총평을 뭐 얘기해 보자면 독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형이고요. 다수의 영영풀이 문제와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킬러 문제는 한두 문제라고 되어 있으나 보통 킬러 문제가 일치, 불일치 문제 또는 문법 문제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영영사전을 정말 어렵게 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코니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코니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집중을 해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백발백중이라는 시중 교재를 가지고 개념과 플러스로 기본 문제 또는 뭐 중위권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체 교재. 아까 말했죠? 제가 책을 만드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재밌어요. 왠지 알아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 교재인데요.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 5과 단어, 리슨 토크, 문법, 본문, 문제풀이. 그리고 6과 단어, 리슨 토크, 문법, 본문, 문제풀이.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 지문이죠.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도 만들어서 같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도 단어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왜 많냐? 제가 여러 교재에서 5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럼 여러 교재에서 단어를 취합을 했고 모았고 뿐만 아니라 다의어, 그러니까 뜻이 뭐 여러 개인 거 또는 반의어, 반대인 의미, 유의어, 의미가 비슷한 단어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확장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로 시험을 봅니다. 어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되고 한국말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토크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기를 잘 하시고 해석까지 완벽하게 잘 해오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오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높이셔야지 본문을 외웠으니까 난 이번에 잘 볼 거야.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 설명을 따로 판서 설명으로 합니다. 여기서 칠판에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 시험 대비 한 중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루면서 문제를 또 이제 같이 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가 문법의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이다. 그러면 여러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만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투부정사를 다 공부해야 돼.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걸 다 공부해야 돼.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도 나와요. 근데 꼭 이것만 공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어 역할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쓰임이 다른 것은 이러면서 문제를 내버리? 근데 그 답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투부정사를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돼.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를 볼 수가 있어. 알겠죠? 문법의 확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본문 필기하시고 해석 쓰시고. 자, 우리 학원에 뭐 있죠? 필복시 있죠. 필기 복습 시험. 예. 자, 여러분은 저도 알아요. 저도 초딩, 중딩, 고딩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공부 막 2시간, 3시간씩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필기 엄청 해. 막 여기 오면 딱 집에 가잖아. 와, 나 오늘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와, 나 이제 쉬어야 돼. 와, 나 진짜
이런다고요. 그게 여러분 공부입니까?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자 어쩌고저쩌고 자 세요. 여러분 무슨 공부했는데요? 그거 한국말 받아쓰기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집에서 공부 원래 복습해야 되죠. 근데 안 하죠. 알아요 저도. 그래서 복습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 공부 안 하고 시험장 어떻게 들어가요?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표현들 또는 문법적인 것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필기를 한 것들을 외웁니다. 우리는. 알겠죠? 본문은 외우지 않지만 필기한 것들은 외웁니다. 예를 들면 뭐 for example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나 거기다가 어떻게 필기하지? 자, 세모하시고요. 자, 똑같은 의미 뭐 있죠? for instance 밑에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쓸 거죠. 그럼 이거 집에 가면 까먹지. 다음날 오면 더 까먹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for example 세모하고 밑에 for instance가 쓰는 거.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너네가 외워와야지. 와서 시험 봐야지. 아 맞다. for example은 for instance로 바꿔 쓸 수 있지 라고 머리에 남거든. 또 이제 교과서 속 기타 지문 공부해야죠. 호수중 잘 들어요. 교과서 귀퉁이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냅니다. 기타 지문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정말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면서. 알겠죠? 다 아셔야 돼요. 외부 지문 해야죠. 파이팅!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따로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25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정미 5과 1차 평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 예를 들면 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이거 서술형입니다. 선생님 근데 호수중 서술형 안 나온다면서요? 아 그래도 서술형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서술형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 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좋죠.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서술형 공부 안 한다? 이왕 할 거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서술형 하실 거고요. 영영풀이 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광교호수중 기출도 들어가 있고 여기 어디입니까? 경기 땡땡중 기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강남 3구에 뭐 예를 들면 뭐 대치중학교 기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문제를 푸시면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또는 뭐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아까 말했죠? 150%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2차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약 문제 이런 겁니다. 수능. 네. 요즘 수능은 이 요약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능에는 요약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문제도 있고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영어로 쓰시오.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쉽게 풀어요. 스스로 먼저 쓸 줄 알아야 객관식에 있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거죠. 서울 땡땡중 기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만든 이런 문제들을 같이 푸시게 되고요. 이제 5과 6과 외부 지문, 최종 통합평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잡아놔야 우리가 시험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는 토니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